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각을 잡고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벌써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한 지 2년 하고 2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이렇게 각 잡고 영상을 찍었을 때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한 지 8개월 됐을 때 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었는데, 좀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제 일이 좀 변했는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솔직히 2년 2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지금 회사에서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제가 되게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되게 이번 특히 퍼포먼스 리뷰, 작년 퍼포먼스 리뷰를 할 때 진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좀 대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사람으로 또 평가를 받았어요. 제 스스로가 좀 뭔가 부탁을 하면은 별로 노라고 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좀 웬만하면 다 예스를 하는 편이거든요. 예스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좋았다고 나중에 보게 되는 부분은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 말에 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프로덕트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좀 크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어요,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처음에 맡았을 때는 뭐 유럽 레벨에서 프로덕트를 리드를 하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프로덕트를 좀 리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스코프가 커졌어요. 제가 아무래도 2년 차이기도 하고, 사실 2년 차면은 약간 시니어 레벨 아닌데 좀 시니어 레벨에게 갈 법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 좋다면 운 좋게 어떻게 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거를 갑자기 맡으면은 빠르게 배울 수밖에 없기는 해요. 물론 제가 걱정인 부분은 너무 급하게 배울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좀 스코프가 커지면서 겪는 어떤 배움이나 어려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제일 크게 제가 느끼는 부족함과 점점 시니어로 갈수록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리더십하고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더십하고 인플루언스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막 프로블럼 솔빙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스코프가 커지면은 그 크로스 펑셔널 팀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들도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일을 했을 때는 좀 더 작은 프로덕트를 런치하고 이러면서 작은 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세일즈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언트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스테이크홀더들이 넓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좀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고 훨씬 놀리지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 스테이크홀더가 되면은, 거기서 그들의 영향력과 내 영향력이 시너지를 내야 되려면은 제가 제 영향력도 제 자신감도 제 리더십도 그 정도 레벨이 돼야지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도 가능하고, 특히나 회사에서 그 프로덕티브한 컨스트럭티브한 디스커션이 있어야지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느낀 거는 제가 그만큼의 영향력을 내지 못하면은 거기서 대화를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저는 듣고 있게만 되고,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특히.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짬에서 오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거를
경력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제 무기는 얼마나 내가 이 문제와 커스터머에 대해서 얼마나 잘 분석을 했고 얼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얼만큼의 그 팩트를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팩트 트래킹이에요.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고객을 위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고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가 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고객이 얻는 게 뭐냐 라는 거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빼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막 경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또 배운 점은 크로스 펑셔널 팀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제가 이 회사가 팀원들이 다 다른 이렇게 나라에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회사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을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아무래도 같이 오피스를 쓰는 팀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피스에 있으면 차라리 30분 회의하고 이러면 되는데 시차 문제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결국 저희는 메시지하고 다큐멘트하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미팅 갖고 뭐 이러는 건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런 리더십? 약간 특히 프로덕트 매니저가 그 어떤 권위가 없다고 해야 되나?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그 리더십, 그게 점점 더 중요해져요. 이 스코업이 커질수록. 왜냐면 여러 프로덕트 팀에 영향을 행사해야 되고 그 로드맵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이 내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이 여러 가지 프로덕트의 로드맵을 매칭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에 어떤 위험을 주진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일즈 팀에서 원하는 그런 우리가 뭘 디벨롭 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야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또 싱크를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스테이크홀더가 다양해지고 크로스 펑셔널 팀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조율해야 될 게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 정말 브릿지 역할을 더 크게 해야 돼요. 게다가 또 하나가 또 그전에도 물론 매니징 업 하는 게 있잖아요. 윗사람들한테. 지금은 더 다이렉트로 SMT라고 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 시니어 매니지먼트 팀. 말 그대로 C-레벨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좀 쫄았어요, 솔직히. 특히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더 C-레벨이라고 하면 쫄잖아요, 뭔가. 되게 높은 사람들. 근데 좀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신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되게 조금 어려웠어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잘 조리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에 리소스가 좀 부족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걸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위험하다. 내가 보기엔 이거 잘 굴러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그 제가 또 느낀 거는 위에서 알아주길 기다리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바로 SOS를 쳐야 돼요. 왜냐면은 위에서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윗사람들하고 너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SOS를 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되게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느끼는 거는 T 주니어 때 그냥 일반 프로덕트 매니저일 때는 딜리버리 쪽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프로덕트 딜리버리. 근데 조금 더 연차가 생기면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디스커버리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더 문제가 뭐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디스커버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밸리데이션 예를 들어서 뭐 유저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 확인이 완료됐으면은 아이디에이션 문제 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뭐 엔지니어링 리더랑 디자이너랑 해가지고 빠르게 여러 가지 옵션을 찾아보고 제일 쉬운 방향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찾고 그 다음에 그걸 빨리 프로토타입을 해서 그것도 다시 또 밸리데이션 이 프로토타입이 유저들한테 테스트 해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이제 딜리버리 프로세스로 넘기는 거죠. 요 전 단계가
오히려 좀 더 능숙해진 프로덕트 매니저가 더 신경을 쓰는 부분, 그 다음에 딜리버리 파트는 사실 좀 이미 솔루션이 정해졌잖아요. 딜리버리는 좀 더 주니어나 조금 이제 미드 넘어가기 전에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하기 딱 좋은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을 더 하면서 배우고 이 사이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좀 더 시니어 쪽은 디스커버리에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OKR 쪽 좀 더 오브젝티브 관리, 그 다음에 키 리졸트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요즘에 특히나 OKR 쪽을 좀 더 배우고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트래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딜리버리 쪽은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프로덕트 매니저가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을 그 부분에 프로덕트 매니저가 투자하면 그 앞부분, 디스커버리, 문제 부분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능숙해진 프로덕트 매니저는 이 프로세스를 굉장히 알아서 굴러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블럼 솔빙 부분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KR, 오브젝티브, 팀원들이 목표와 키 리절트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오너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팀한테 불어넣어주고 이 문제를 잘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같이 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는 할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좀 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하고 일을 하고 더 넓은 팀하고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진짜 프로덕트 매니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최근에 좀 읽었던 건지 어디서 봤던 건데,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일즈가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물론 회사에서 물건을 팔 때는 세일즈 너무 중요해요. 근데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세일즈를 하면 안 되고 팩트 트래킹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특히 로직을 찾을 때 스트래티직 띵킹이 결국 어떤 로직으로 우리가 성공에 도달할 것이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로직은 결국 팩트 트래킹이거든요. 어떤 로직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으로 도달할 거냐, 이거는 세일즈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특히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이 팩트를 기반으로 이거를 설득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우리는 커스터머들의 피드백을 팩트를 갖고 그걸로 설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팩트가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거를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로지컬하게 말을 하느냐, 얼마나 너의 로직이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스트래티직 띵킹. 네, 너무 중요해요. 특히 그 아웃컴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공 지표가 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의 정의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막 이런 문제들을 발견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거야. 근데 성공의 지표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결국에 성공의 지표가 비즈니스의 성장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니면은 만약에 코스트 리덕션, 지출 줄이기다. 그게 만약에 우리의 결국 성공의 목표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떤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가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글로벌 프로젝트다 보니까 조금 더 그걸 잡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이건 그냥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한 적어도 제가 보기에 4개 이상의 프로덕트들이 다 엮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저기 여기서 문제 해결하는 거, 저기서 문제 해결하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느냐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아웃컴을 가져온다는 거지? 라는 거를 저는 또 분석을 해서 이거를 또 C레벨한테 가져가야 돼요. 또 재밌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팀원들과 아웃컴을 정의하는 워크숍을 해야 돼요. 결국 이 프로젝트의 성공의 지표가 뭐냐, 우리가 원하는 아웃컴이 뭐냐,
그걸 정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팀이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모든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은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게 정의가 되면은 다른 작은 결정들은 굉장히 쉽게 결정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모든 것들을 다 프로덕트 매니저한테 가져오지 않고도 이 아웃컴이 뭔지가 명확하다면 이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정의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가 굉장히 명확하면 작은 결정들은 팀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끌어주는 게 되게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가 제일 안 하고자 제일 피하고 싶은 게 마이크로 매니징. 정말 싫어요. 나도 피곤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요. 저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병목 현상이거든요. 너무 싫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정말 싫어요. 그거는 절대 커질 수 있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이 목표들을 계속해서 상기해주는 그 프로세스도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딱 도큐멘테이션에서 오케이 이게 목표 다 알아들었지? 이러고 한 3개월 뒤에 다시 열어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 목표가 모두들에게 명확한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주일마다 목표 트래킹 수치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수치 확인하고 그거를 일주일이든 2주일 만에든 팀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상기를 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배운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잘한다고 지금은 말을 못 하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책도 읽고 스스로 푸시를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컴포트 존에서 저를 좀 밀어내고 있어요.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또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나마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더 공감이 되고 유용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감기균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개떡 같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안녕.